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때 가장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놓고 이게 정말 이재명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비리는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 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는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비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5, 6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특검을 하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 언론의, 인터넷 언론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흘 전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신학림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장동의 핵심인 김만배가 통화한 내용이다. 그 통화한 내용 녹취록에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가 봐줘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수사가 무마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이 신학림에 대해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또 보도했던 뉴스타파도 곧 이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니까 모두 해명을 했습니다. 신학림이 이런 녹취록, 이런 인터뷰를 하고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신학림으로 흘러들어간 1억 6,500만 원.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수사를 하니까 어제 신학림이 밝혔습니다. 자기가 쓴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3권의 책값이었다. 판권이 아닙니다. 책의 판권을 판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김만배가 사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뉴스타파에서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믿을만한 것이었다,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보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의 입장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뉴스타파에 보도하기 전부터 5, 6개월 전부터 계속 민주당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만배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진술을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게 될 텐데 왜 이제야 수사를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 부탁도 드리고요. 송은재 TV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신학림도 기자 출신입니다. 김만배도 기자 출신입니다. 뉴스타파도 인터넷 방송,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정치권과 짬짬이가 돼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냐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짜로 만들고 이걸 이제 언론은 믿음직스럽다,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공방전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이런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이 신학림에 대해서도 어제 집과 사무실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압수수색 그 영장에 이제 혐의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림에 대한 혐의는 이게 선거법 위반 이런 것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청탁금지법은 이 신학림이 이런 허위 인터뷰, 녹취록, 이걸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하게 한 것, 그리고 그 대가를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수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선거 공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청탁금지로
가버렸습니다. 혐의가. 이 신학님 김만배가 한 언론사의 선후배 출신이고 친했다라고 하는데 책 3권의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가 판사가 검사든 뭐 누구나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할 때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1억 6,500만 원 책 3권 값입니다. 책이 뭐 한국의 혼맥, 결혼 인맥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혼맥 부분에 대해서 쓴 책 3권을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다. 지금 신학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뉴스타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방전이 되고 있었고 녹취록을 보니까 뭐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 그 다음 대장동 일당들의 검찰 진술 뭐 이런 것을 보건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보지 않아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서 또 그 전부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있어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 핵심 고리는 김만배와 신학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1시간이 넘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한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2011년에 이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습니다. 그 불법 대출을 받는 데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조우형은 대장동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우형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검찰의 수사팀에 윤석열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조우형에게 윤석열 검사를 찾아가 보라 라고 하니까 조우형이 윤석열 검사를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됐다. 이게 무마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뉴스타파에 보도를 했고 뉴스타파에 보도가 나기 전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은 5, 6개월 전부터 대선 5, 6개월 전부터 계속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이 불법대출 사건 무마에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검사일 때 이걸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사 시절에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있긴 했지만 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 조우형을 수사한 적도 없었고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우형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박모 검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약간의 사실들을 가지고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짜고 이 녹취록을 만들어냈다. 허위로 만들어냈고 이 허위로 만들어낸 이 녹취록을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 흘려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기간 동안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게 했고 이제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선 전에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하게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대가로 김만배는 1억 6,500만 원을 신학님에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이 신학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해달라. 녹취록을 만들고 보도해달라. 당시에 신학님이 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님에 대해서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신학님을 비롯해서 김만배, 뉴스타파 계속 수사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까지를 수사를 해야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보와 가짜뉴스의 공통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는
거짓말인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보도를 한 경우입니다. 그건 오보가 아니고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퍼뜨린 것,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누가 봐도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깐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게 모두 드러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있어서도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신앙님의 인터뷰 위조 건도 이게 뉴스타파는 믿을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황을 보면 전혀 믿을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를 들여다보고, 특히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되면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 팩트 체크를 조금만 정밀하게 해보면 금방 이게 문제가 드러날 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 거의 이 녹취록 자체를 아예 위조한 것이 아니냐, 모두 기획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 녹취록 자체를 모두 기획을 해서 위조를 해서 신앙님에게 부탁을 했고, 이 신앙님을 통해서 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흘러 들어가서 5, 6개월 동안 선거기간 내내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주장을 했고, 특검 주장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님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보도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 대가가 이제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준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이게 상식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나면 그 해명하는 것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책값, 세권 책값이 1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의혹을 제기할 만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입니다. 이게 내용을 좀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선거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이런 일들은 막아야 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 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김의겸도 마찬가지고, 유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정에 나가게 되면 언제나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좀 바보처럼 됩니다. 굉장히 어리숙한 행동을 합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그게 믿음직스러워서 의혹을 제기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김의겸이 그렇고, 뉴스타파가 그렇고, 유시민이 그렇고, 김어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로 드러나고 나면 재판정에 판사 앞에 가면 자신은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걸 자신이 잘 몰랐다. 그 부분을 놓쳤다. 안타깝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그 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왜 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 3권을 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사건이 풀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